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어저께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장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도 떨어지고 나스닥은 가장 큰 3%의 하락을 갖다가 기록을 했죠. 뉴욕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는 무려 플러스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전체 시장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 기술주 위들로 가장 빨간색이 많이 있는 거를 보고 다른 섹터들도 그런데 금융이라던가 의료라던가 담배 이런 것들은 또 상승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도 어떤 부분은 좀 오르고 같은 헬스케어 안에서도 제약 쪽은 또 하락을 갖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냥 하락장이고선 약간의 자본의 이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마녀의 날이죠. 내마녀의 날이죠. 모든 옵션이 이제 만기가 하는 날인데 그래갖고 가장 큰 하락을 갖다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러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고 이제 FOMC에 대한 실망 매물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해서 이 수치가 아마 여기 어디쯤까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 마지막 이제 세일 기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평소에 이제 가지고 싶으셨던 주식이 있다라면은 좀 저점 매수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이 시기에 해갖고선 지금 좀 주워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떨어지기는 했는데, 얘가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재미있죠. 보통 일반적인 이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의 움직임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제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 가지고선 움직이는 그런 경향인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혼돈의 장을 갖다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상장일부터 시작해서 그냥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추세입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 같은 5일 차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이 이 시기에는 지금 이제 내려오는 시기죠. 그래갖고 상승과 하락이 있는 반면 쿠팡 같은 경우는 상장 시기부터 그냥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고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는 이제 어저께부터죠. 어제 밤부터죠. 밤부터 락업이 일부 물량 이제 해제돼 나와갖고 아마 더 그런 게 있을 텐데 다음 주까지도 아마 락업 물량 때문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저께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세배 레버러지 ETF 상품을 할 때 이제 베타 개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구성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편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다가 시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시드를 갖다가 2천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드를.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만 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만 100%를 들고 있는 경우가 있죠. 현금만 100%. 현금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이 베타 개수가 0입니다. 즉 현금을 100%를 들고 있다고 하면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베타 개수는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돼갖고 이러고 오는 것이죠.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야수와 같은 심장을 지니셔가지고선 여기에 본인이 이런 3배 레버리지 소심한 분 같은 경우는 FNGU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100%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FNGU에
베타 값을 한번 보면은 4.03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4.03을 갖다가 적어주게 되면은 본인의 포트폴리오 이 개별 주식에 대한 베타 계수가 이건데 본인이 여기에 100%를 갖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계산은 입력식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원금을 넣고 본인이 배율을 넣으면은 투자금은 이 비율에 따라 가지고선 여기에 기록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퍼센테이지로 곱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본인의 투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해서 하고 여기 있는 베타 계수는 그냥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은 하나, 둘, 세 개를 하면은 요게 계산되고 이 포트폴리오 베타는 얘를 이걸로 나눈 다음에 베타 개수를 곱해주는 공식인데 자 이렇게 해갖고 나와서 본인의 이제 이 주식에 투자한 거는 이 기대 수익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 베타 개수가 4.03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거죠. 얘는 0입니다. 그냥 0. 투자 원금 2천만 원을 그냥 가지는 0인데 얘는 여기에다가만 100%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위험한 투자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한번 예시를 갖다 살펴볼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FNGU, 핑구 주식의 지금 현재 이 포트폴리오고, 핑구가 구성되어 있는 그걸 그대로 따왔습니다. 또 하나는 TQQQ가 구성되어 있는 건데 TQQQ의 구성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 상위에 있는 10가지 종목만 빼가지고 그대로 이거를 카피를 해갖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했다 라고 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시드는 2000을 가지고요. 핑구 같은 경우는 빵에 속해 있는 주식 5가지 주식에 요 알파벳 같은 건 구글이겠죠. 거기에다가 기술주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나머지 5개 알리바바, 넷플릭스, 아마존, 바이두 해가지고선 엔비디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얘 같은 경우가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실 여기에서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나 테슬라가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비중을 늘렸는데 원래는 얘들이 이제 10%씩 들어가야 되는데 비중 자체가 조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선 현재 기준으로 얘들의 트위터는 12.88%, 테슬라는 12.17, 애플은 9.99, 페이스북은 9.82 해갖고 이런 식으로 비중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어저께 소개해드린 etfdb.com 여기에서 홀딩이라고 되어 있죠. 이 홀딩에서 나와 있는 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의 그대로 가져와 갖고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각각의 이제 투자금이 이 비율에 맞춰서 배율이 이렇게 되죠. 그런 것은 각각의 포트폴리오 이제 베타 개수를 갖다 입력하면은 이 비율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베타 수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해서 요 수치가 나왔을 때의 전체의 합계값이 1.18, 1.18. 굉장히 안정적이죠. 왜? 시가총액 상위 순위에 있는 안정적인 회사들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베타 개수가 높질 않습니다. 1이 미친 1 아래인 1보다 작은 아이들도 있고 구글처럼 1 자체인 애들도 있고 1보다 아주 약간 높은 애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거는 이제 테슬라 2.06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거의 2배 레버러지 상품하고 같은 이 테슬라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개수 베타의 합계값은 1.18 정도가 됩니다. 1.18, 1.19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여기에 대한 기대 수익은 2,372만 9,940원 정도가 나온다 하는데 자 이거를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2배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런 배율 3배로 한다고 하면은 요런 배율이 돼서 이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빵을 갖다 그대로 카피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가 되겠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 TQQQ를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이제 기타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상위 10가지를 갖다가 합쳐봐야 61.51%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2천만 원은 투자가 다 되질 않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좀 뻥튀기를 갖다가 해서 만든 차트가 이겁니다. 동일한 차트인데 요 상위 10개까지만 해야 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38.49%, 38.49%죠. 요거를 채워줘야 되다 보니까 했다 보니까 1.6257을 갖다가 각각에 곱해주면은 요 수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곱해서 100%가 되도록 이 상위 10가지만 가지고 100%가 되도록 만들었더니 일단 이 TQQQ의 구성을 보면은 현금 비중이 34.32%가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중 686만 3천원 정도가 현금으로 얘들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베타 개수가 0이니까 0이죠. 그리고 애플 같은 건 14.58%, 마이크로소프트 12.27, 아마존 10.6, 테슬라 5.43, 구글 같은 경우는 A와 C 주식을 갖다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나오고, 페이스북은 4.58, 엔비디아, 인텔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베타 개수를 입력해서 포트폴리오를 각각 비율에 따라서 나오는데, 이게 오류가 있어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숫자가 나옵니다. 양쪽에 이 비율 같은 건 곱하기를 해갖고서 좀 달라졌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비율에 이제 투자값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같이 내려오게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베타 개수가 합계가 0.762예요. 낮은 숫자죠. 이 구성으로 해갖고 2배, 3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만든다라고 쳤을 때도 한 요 정도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빵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1.18인데 TQQQ는 그보다 사실은 낮은 포트폴리오 베타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빵 같은 경우는 이 FNGU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0개의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현금의 비중이 전혀 없죠. 반면 TQQQ는 10개의 종목 이외에 캐시의 비중이 30% 이상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베타 개수를 보게 되면 다 안정적인데 딱 하나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만 베타 개수가 높죠. 근데 이 테슬라가 FNG 쪽에서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주식입니다. 반면 TQQQ에서는 현금의 비중도 높지만은 10개 종목 중에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위 세 번째 안에 들지 못합니다. 테슬라는 베타 개수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본인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베타 합계가 낮아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뭐를 갖다가 구성을 하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테슬라부터 한번 우리가 종목을 갖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안정적인 주식으로 해서 우리가 애플을 하나 사도록 해보죠. 그 다음에 FNGU를 갖다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해볼까요? 25, 25, 50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자, 테슬라의, 자, 베타는 2.06이죠. 그러면은, 요새
2.06을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애플이죠. 애플은 1.25의 베타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25. 그리고 FNGU 하게 되면은 4.03이 나옵니다. 4.03.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우리는 FNGU만 이제 100%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4.03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베타를 갖다가 가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포트폴리오 베타는 각각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서 2.84까지 낮춰진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비율을 갖다 조금 더 낮추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구성도 가능하죠. 굉장히 낮추고 싶다 하면은, 얘를 25, 50, 25 하는 비중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낮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얘들 같은 경우는 크게 숫자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아까 TQQQ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현금의 비중을 갖다가 조금 만들어 둬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테슬라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볼륨 개수는 2.06 1.25 4.0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현금을 25% 정도로 들고 있다라고 치고 나머지를 갖다 가지고선 뭐 25, 25, 25를 갖다 만들었다고 치면은 자 1점대까지 내려가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죠. 비율을 갖다가 조금 다르게 해도 아마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얘를 갖다가 20%, 20%를 만들고 둘 다 합쳤으니까 25에서 35%를 올렸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까 애들보다는 조금 더 낫죠. 하지만 이제 이 비중이 높아지고 이 비중이 그에 비해 낮아질수록 숫자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높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를 갖다가 1에 가깝게 좀 더 1에 가까운 숫자로 낮출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럴 때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대 수익은 투자금에 대한 기대 수익은 조금 더 낮아지게 되는 거고 대신에 우리는 안정성을 갖다가 좀 더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갖고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다 어떻게 구성하고 포트폴리오 베타를 갖다 거기에서 이용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구성을 어떤 식으로 갖다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일단 저의 이제 포트폴리오 개인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제 포트폴리오 구성 상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드가 5천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현금을 갖다가 20%인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바이두, 유니티 지금 현재 조정 전에 해갖고 조금 정리를 하고 해가지고선 요 세 가지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선 요 정도 비율씩을 가지고 있고요. TQQQ와 FNGU 6%를 자 요만큼씩의 비율로 해가지고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갖고선 포트폴리오 베타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자 이런 식의 계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은 자 이렇게 자 얘를 이 큰 숫자로 나누고선 베타 개수를 갖다가 곱하면은 각각의 비율에 따른 포트폴리오 베타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요 전체를 합친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36,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나쁘지 않은 이제 안정적인 금액인데 요 포트폴리오에서 좀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유니티 같은 경우로 이번에 하락장에서 조금 희석을 하려고, 원래는 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딱 절반, 정확하게 여기서 딱 절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희석을 하려고 조금 많이 내려왔다고 싶어가지고선, 어, 유니티를 좀 샀습니다. 샀는데, 그보다 이제 더 아래쪽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 지금 이게 약간 좀 물려있는 상태인데, 얘 같은 경우 이제 회복이 되면은, 이제 기본 회복이 되면은, 절반을 팔아서 다시 이제 현금적으로 이제 보낼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이런 게 보이네요. 그리고 원래 저는 4개 종목 혹은 여기에서 이제 일반 기업들을 갖다 하나 정도 해서 최대 5개 정도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는데, 지금 이번 하락장에서 FNGU하고 이제 6% 같은 경우는 S&P 500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데,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렇게 4종목에 일반 기업의 하나 정도 더 들어가고 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보다 원래는 요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이 여기서 주식을 정리하고 이 세 가지로 갖다 만들면서 약간 이제 수익금이 좀 들어와서 한데, 크게 잡아서 한 이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갖다가 일단 저희도 2021년을 갖다 이제 올해를 대비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생각이 많아져갖고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니티 같은 경우는 희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2배를 사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절반을 갖다 팔아서 현금적으로 갖다 올려보내려고 하고요. 일단 이제 TQQ와 FNGU 6%에 대한 비중을, 원래는 이거보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비중이 이게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얘를 갖다가 한번 털어내고 하다 보니까 좀 낮아졌는데, 얘의 비중을 지금 조금 높여주려고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NG의 비중도 높이고 하는데, 어, 보통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어, 얼마 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린 이제 우리 데나이브스 형님 인터뷰가 있는데, 이제 그 형님 말을 갖다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얘를 갖다 조금 높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약간의 주가 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기술주와 뭐 생활 필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갖고 약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해가지고 이제 ISM 지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ISM 지수 발표된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S&P 쪽이 작년에는 굉장히 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쩌면 이제 올해 2분기, 3분기, 3분기 정도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쪽으로 소비와 미국 국민들의 이제 지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비들이 많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음, 그러니까 S&P 500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자, 이 기술과 인터넷과 기술 요 두 가지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하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38%인데, 그거를 제외한 60% 이상이 일반 이런 그 저런 쪽 종목으로 되어 있고, 애들 같은 경우 뭐 3M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뭐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도 있고 쭉 한데, 엊그제 이제 말씀드린 MGM 이런 회사들 카지노인데, 이런 회사들도 얘들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S&P 500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나스닥처럼 좀 드라마틱한 어떤 뭐, 상승이라던가 그런 게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어, 이런 쪽으로 해갖고 많이 구성을 하지는 않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ISM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갈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나 이런 거를 갖다가 했을 때 가장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첫 뭐
2년에서 3년 정도가 정말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TQQQ를 갖다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만불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백테스팅을 한 건데, 처음에 만을 넣었는데 9천이 되고 여기서 다시 8천까지 떨어지고 8,600 떨어지죠. 9천. 그래서 처음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기간은 이게 이제 장기 투자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1, 2년 이상이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갖다 보내게 됩니다.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들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수익률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뜨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라는 시점이 얼마냐 하면은, 만을 투자했을 때 그 두 배인 뭐 한 1.78, 1.87, 1.8에서 한 두 배가 올라간 요 정도 시점까지 가게 되면은,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시점이 있다라고 해도 원금까지 내려가지는 않죠. 그래갖고 수익률 부분에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갖다가 보지는 않다 보니까, 뭐 물론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 정도 금액을 찍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절반 가까이 내려왔다 하면은 돈을 잃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은 이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플러스 수익률을 갖다가 내고 있어갖고 안도를 할 수가 있지만은, 초반에는 좀 많이 잃었죠. 근데 작년 같은 케이스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같은 종목인데 작년 2020년 1월 달에 들어가고 이제 코로나를 겪고선 현재까지 왔다라고 갖다 가정을 한 금액인데, 코로나 시기에는 좀 낮아졌지만은 회복을 해서 두 배까지 올라왔죠. S&P 쪽으로 해갖고 우리가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투자를 하면은 초반에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갖다 자꾸 보게 돼갖고 고생을 좀 하게 되지만은, 어느 정도 1.78이나 거의 두 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게 보통 한 3년차, 4년차쯤에 그렇게 되는데, 그 시기가 되면은 조정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된다고 해도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까지는 보지를 않게 됩니다. 얘도 이 시기에 해갖고선 굉장히 코로나 때 해갖고 많이 떨어졌지만은 아슬아슬하게 이제 플러스 수익률이 됐죠. 이 S&P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해갖고 1년을 갖다 보게 되면은, 근데 이런 식이 됩니다. 떨어지고 올라오는데, S&P 쪽은 작년에 이제 성장 자체가 조금 떨어졌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S&P 쪽으로 했고 사신 분들은 다 이렇게 됐을 텐데, 얘는 빵을 갖다가, 빙고를 갖다가 작년에 샀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자, TQQQ도 이렇게 성장이 됐죠. 하지만은 6%, S&P 500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을 샀을 때는 성장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얘가 올해 2, 3분기부터 시작해서 한 1년간을 갖다 성장을 해주게 된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초반에 한 2년 정도를 갖다가 버텨야 되는 이 인고의 세월을 이런 식으로 1년으로 단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약간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갖고 약간 비중을 갖다가 얘를 늘리자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 얘네 둘은 데나이브스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빵과 기술주들, 전기자동차 이런 쪽에 약간의 상승을 갖다 올해도 어느 정도 높은 상승률을 갖다가 기대한다. 그래갖고 작년 상승률을 100으로 봤을 때 그거에 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70% 정도는 그래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 올해도 그렇게 기대를 해갖고 약간 비중을 갖다가 좀 늘리기로 올해 1분기에 좀 늘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투자 현금 1000만원이 있죠. 얘를 빼서 여기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계산을 갖다가 이렇게 비율을 하다 보니까 각각이 요만큼씩의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1000만원에 맞춰서 이렇게 분산을 갖다가 하여서 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현금이 0이 되겠죠. 0이 된 현금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를 희석하기 위해서 이쪽에 지금 비중이 높은데, 얘가 이제 원금이 회복이 되게 되면 절반을 팔아서 다시 투자금으로 넣어서 920만원,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현금 비중으로 다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 저의 포트폴리오 베타는 각각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어, 요쪽에 대한 이제 비중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율 자체가 얘보다 상승을 하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베타를 보면은 이쪽에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포트폴리오 베타의 합계 역시 1.36에서 1.92로 높아졌죠. 최대한 이제 1.5 밑으로 이제 맞추려고 항상 노력을 했었는데, 어, 지금 시기에는 조금 한 번쯤은 모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1.92 정도가 되는 수치까지 해가지고 약간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까 그냥 구성을 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2가 넘는 수치까지 이렇게 만들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음, 레버리지 상품들, 특히 무슨 세배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항상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걸 했을 때, 장기 투자라는 걸 갖다 우리가 뭐, 1년 안쪽, 1년 내외에, 그런 뭐, 단기 투자, 중장기, 뭐, 단기 투자나 3년 안쪽에 이제 뭐, 중단기 투자 이런 거를 갖다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인고의 세월이 갖다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은 적절하지 않아 이러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5년, 10년 정도로 갖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코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이게 단지 초반에 이런 몇 년의 세월을 갖다가 우리가 버텨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베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정장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크게 이제 하방을 갖다 맞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제 구성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거를 갖다가 하지를 않고, 이런 포트폴리오에서도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하고 FNG를 갖다가 50% 비중을 높였다. 그럼 거의 2.84니까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가 본인 포트폴리오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거는 수익률이 나중에 보면 클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하락장에서 수익률이 많이 감소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제 위험도 또 감소를 갖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1.5 이하로 맞추려고 하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한다고 해도 2를 넘지는 않게 2보다는 좀 낮은 숫자가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사실 이 비율도 저는 지금 아직 확정이 된 비율이 아닙니다. 확정이 된 비율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있지만은 얘를 16이 아니라 뭐 좀 더 이 비율 자체를 갖다가 지금 얘를 8.9를 갖다 그대로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FNGU만 약간 올려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S&P 6% 같은 경우를 갖다가 비중을 갖다가 높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비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높지 않게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지만은 장기 수익으로 봤을 때 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장기 투자라는 개념이 얘들은 저는 5년에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1년에서 3년 정도를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요게 약간의 차이일 텐데 1년 안쪽이라고 해도 제가 이제 목표한 수익률이 있는데 그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가 채워지면은 저는 이제 털어낼 생각이고요. 작년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목표 수익을 한번 채워서 털고 그 다음에 9월 이제 하락장에서 작년 9월 조정장에서 해갖고 요만큼을 갖다 지금 매수해 둔 상태인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재매수를 한 이후에 목표한 그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은 언제든지 이제 털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주식을 갖다가 가거나 아니면은 테슬라가 또 큰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재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본인이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주말에 보니까 이제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에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뭐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거기 나온 여성분 한 분이 거의 이제 걸어 다니시는 ETF라고 불릴 정도로 뭐 종목을 20개, 30개씩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거의 걸어 다니는 ETF라고 하실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은 종목을 갖다 보유하고 있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고 파악이 안 되고 얼마 전 같은 그 이항 공매도 리포트 사태 같이 갑자기 그런 일이 특정 종목에서 벌어졌을 때 그 종목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떨어지고 있는지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자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어떤 종목에 악재가 있다, 호재가 있다 이런 뉴스를 갖다 일일이 그 20개가 넘는 종목을 다 파악을 갖다 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어,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개 안쪽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지금 이게 지금 6개로 들어와 있어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를 줄일까 아니면은 그냥 이 최대한 6개를 갖다 가지고 가면서 차후 이쪽에서 하나를 갖다가 줄여볼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주식하면서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 베타에 이 정도는 이제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로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